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을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천안, 홍성, 논산에 조성 중인 국가 산단과 당진 기업 혁신파크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로 지역 민심을 겨냥했습니다. 우선 천안과 홍성에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속도전을 약속했습니다. 논산 국방산단의 경우 충남의 우수한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당진에는 기업 혁신파크,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충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으로 방점을 찍은 겁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 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에 이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로 해제한 충남 경제 자유구역도 반드시 복원시키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약속에 공을 들였습니다. 규모 축소 우려가 있는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대규모 종합병원으로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용자가 많아야 또 규모의 경제도 생기고 더 전문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규모 종합병원으로. 또 서산 민간공항 건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최대 공군기지인 서산 비행장 주변 141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해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규모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서산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도 만났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지역 현안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와 함께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우회적으로 여당 선거를 지원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역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전에서는 80대 응급 환자가 이송병원을 찾던 도중에 숨지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정부는 대전의 위급한 환자의 이송을 조율할 광역 응급 상황실을 두기로 했지만 준비가 덜 돼 애초 계획보다 운영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낮 대전시 대덕구에 사는 80대 여성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이 7분 만에 도착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을 전화로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종합병원 7곳이 의사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환자의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병원을 찾던 30여 분 사이에 응급 환자는 심정지를 일으켰고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병원에 이송을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지난 주말을 전후해 대전에서는 응급 환자 18명의 병원 이송이 길게는 3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응급 환자의 이송에 차질이 잇따르자 정부는 대전을 포함한 전국 4곳에 광역 응급 상황실을 다음 달 초로 한 달 앞당겨 열기로 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상황실은 준비가 미흡해 당장 운영은 어렵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권역별 상황실은 4월부터 운영하지만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전국의 응급실 이송 환자를 총괄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충남에 있는 전공의의 약 80%가 병원을 떠난 가운데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임용 예정이었던 대학병원 인턴들이 잇따라 임용을 포기하고 있고 대전시 의사회는 오는 29일 두 번째 궐기대회를 예고해 이번 주가 전공의 이탈 사태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형 화재가 났던 서천 특화시장 복구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는 4월 광어 도미축제 전까지 들어설 임시 상설시장을 만들기 위해 서천 특화시장 서쪽 주차장에선 터닫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 불이 난 수산물동은 이번 주 해체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조만간 재건축 기본 계획 등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서천 특화시장에는 지난달 큰 불이 나 점포 227개가 불에 탔으며 지금까지 화재 피해 복구 성금 18억 원과 재해 구호 기금 9억 원이 모아졌습니다. 12년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온 괴물투수 류현진이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 합류한 지 나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류현진의 합류로 팀 분위기까지 후끈 달아오르면서 하나이글스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지에서 김성국 기자가 전합니다. 12년 만에 친정팀 한화이글스로 돌아온 괴물투수 류현진. 공을 던질 때마다 불펜을 가득 메울 정도로 묵직한 소리가 울립니다.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합류 첫날부터 불펜 피칭에 나선 류현진은 두 번째 불펜 피칭에서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선보이며 60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지금 두 번 피칭을 봤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몸을 잘 만들어 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구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류현진의 합류만으로 이미 팀 분위기는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적응이 필요 없을 만큼 동료에게 다가가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분위기조차도 좀 많이 밝아졌고 또한 기대감도 크고 또 설레임도 크고 이래 현진이 형 필두로 해서 투수들도 조금 힘을 더 낼 수 있는. 문동주와 황준석, 김서현 등 어린 투수들은 대선배 류현진에게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미국에서도 좋은 성적만 내고 배웠으니까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체인지업 같은 걸 좀 많이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늘 삼성 라이온즈와 원정에서 연습 경기를 치른 한화이글스는 노시안과 안치홍 등 중심 타자들의 준수한 활약 속에 5대5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류현진은 일본에서 연습 경기에 등판하지 않고 타자를 세워두고 던지는 라이브 피칭을 한 차례 한 뒤에 다음 달 개막하는 시범 경기에 등판할 예정입니다. 팀 분위기를 확 바꿔버린 류현진의 합류 효과가 다음 달 개막전에서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본선 대진표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사무총장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중구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 의원은 자신의 희생이 정권 심판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검찰 개혁을 위해 향후 조국 신당 합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승리해야 하고 조국 신당도 승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대전 중구에선 국민의힘도 아직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건, 강영환 두 예비 후보가 있지만 최근 중앙당에서 공천을 보류했고 후보 추가 공모에 최명길 전 의원과 최원기 변호사 등 2명이 접수했습니다. 예산홍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천안에서 4선을 한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를 전략 공천했는데 양 전 지사는 험지에서 당 승리의 기폭제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선의 홍문표 의원이 선당 후사로 헌신하겠다며 경선을 포기함에 따라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강 전 수석은 SNS를 통해 젊고 강한 살림꾼으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충남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천안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칩니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역 증개축 조기 완공 등 5대 비전을 제시했고 단수 공천을 받은 신범철 예비 후보는 과거보다 나은 4년을 약속했습니다. 보령 서천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 사무총장과 민주당 구자필, 나소열, 신현성 3인 경선의 승자가 본선을 치르고 아산 을에서는 국민의힘 전망권 전 천안 부시장이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박영국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의원들은 청문회는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최민호 시장의 독단적인 행정으로 협치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인사청문회 요청은 시장 재량 행위이고 임원 추천위원 7명이 이견 없이 추천한 만큼 별도의 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국토부에 근무할 당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잃은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대전고법은 대전시 선관위가 토지 매입비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김광신 전 청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선관위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전 청장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진행됩니다. 그제 난 12시쯤 서산시 음암면에 있는 우유 생산 시설에서 열 교환기 교체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깔림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동료와 함께 교체 작업을 마친 뒤 150kg 무게의 열 교환기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가 5명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서산시 성림동의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 도중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 집안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태안군 근흥면의 갯벌에서 멸종 위기종인 토종고래 상괭이 한 마리가 발견돼 경찰에 구조됐지만 1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태안해경은 길이 1.7m가량의 상괭이를 구조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1시간이 지나 죽었고 불법 포획이나 혼액했던 흔적은 없었다며 사체를 태안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상괭이는 판매와 유통이 금지돼 있어 발견되면 해양경찰이나 민간구조대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전시가 운행하는 BRT 급행 간선버스 B1 노선 요금이 300원 오릅니다. 대전시는 오는 29일부터 운행 노선에 따라 각각 1,700원에서 2,300원까지였던 B1 요금을 각각 300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BRT 6개 노선 가운데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B1 노선이 유일한데 대전시는 지난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면서 BRT 버스도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전과 동일합니다. 대전에서 e스포츠 대표 종목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 시리즈와 이터널 리턴 정규 시즌 경기가 다음 달부터 잇따라 열립니다. 대전 e스포츠 전용 경기장에서는 배틀그라운드 12경기, 이터널 리턴 7경기 등 모두 19경기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펼쳐집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은 지난 2022년 기준 세계 2위의 서바이벌 슈터 게임이며 이터널 리턴은 국내 온라인 게임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 연고 구단 풀리그 대회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첫 대학이 개교합니다. 임대형 캠퍼스에는 한밭대 AI ICT 계열 대학과 대학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의대 대학원 등이 오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